강훈식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고 결국 박용진 의원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 박용진의 1대1 구도가 됐습니다만 단일화가 무산이 돼서 1대1 구도가 이 파급력은 좀 약해졌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일단 세 명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춥니다. 우리는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헌신적으로 돕겠습니다. 반명 단일화만으로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로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갈 동지이고 통합의 민주당의 구성원이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1대1 구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강훈식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쓸모있는 정치, 민주당의 기본과 상식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강훈식 후보가 단일화에 반대하고 중도 사퇴를 하면서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후보의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플랫폼 소통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그 플랫폼입니다. 당원들이 청원도 하고 중요한 결정 투표도 할 수 있어야 특검할까요? 탄핵할까요? 두고 투표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투표를 일상화해야 한다. 지난번에 가장 많이 욕먹는 의원을 투표하자라는 플랫폼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특검과 탄핵의 여부도 지지자들의 투표 플랫폼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견 수렴 온라인 플랫폼의 구상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 당헌 80조 개정 논의도 개딸들이 청원 게시판 통해서 불붙이지 않았나.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당원 투표 맡기는 건 신중해야 한다라는 비판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왜 개인 사당을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무슨 BTS입니까? 왜 자꾸 방탄 출마, 방탄 당대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한 명을 살리려고 당원을 바꾸고 강령을 바꾸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당화 노선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너지는 민주당이냐? 다시 바로 서는 민주당이냐? 이재명이냐? 박용진이냐? 지금 이곳 호남에서 결판을 내주십시오. 궁금한 게 몇 가지인데 전재수 의원님. 예. 강훈식 후보는 어차피 중도 사퇴하는데 박용진 후보와 같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해왔잖아요. 사법리스크도 관련 마찬가지고 소통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당원 80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박용진과 단일화를 안 했는지 민주당에서는 강훈식 후보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렇지는 단일화를 안 했을까?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하고도 뭐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고 예. 또 강훈식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강훈식 의원이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그 박용진 의원의 어떤 그 지금 전당대회 전략 중에 이게 반명 노선이 이제 분명하고 명확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무슨 국민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감동과 뭐 흥미를 줄 수 있겠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면서 박용진 의원을 뭐 지지한 것은 지지할 수가 없었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97세대 세대교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함의에 대한 어떤 논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취약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자 대결로 가는데 박용진 의원이 기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가 날지는 아마 호남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